안녕하세요. 방송대 졸업생 나무카입니다. 이 영상은 과제물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다만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경우 표절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고 감점이나 0점 처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시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 과제는 제가 재학 중 작성한 과제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 문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물의 글쓰기 요령에 대해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평가 점수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고 학습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학습자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수의 중요성보다는 문제의 의도에 맞게 글쓰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수강 이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미디어 영상학과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2016학년도에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법학을 복수 전공으로 해서 2020년 2월에 졸업하고 2020년 3월에 바로 미디어 영상학과에 재입학을 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에 수강했던 교과목이고요. 교과목은 사진에 의해, 방송에 의해 영상 제작 입문, 글쓰기, 현대광고 카피 전략, 미디어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원격대학 교육에 의해는 필수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방송의 이해에 대한 기말 과제물, 온라인 제출용 과제에 대해서 제 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2020학년도는 그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그 출석 수업과 또 기말 객관식 시험이 모두 그 과제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과 기말고사가 모두 과제물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부분 많은 학습자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장학금을 받는 범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의 이 성적은 평점이 4.3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 작년 같았으면은 뭐 학과마다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성적 장학금으로만 전액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현재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적이라도 전액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4.5라든지 최소 4.4 정도는 받아야 전액 장학금이 나오고요. 뭐 이 정도 4.3인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반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거의 뭐 치킨 정도 장학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다른 학습자분들도 좋은 점수를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말 과제물 점수는 70점이 만점인데 저는 63점을 받았는데 뭐 그렇게 불만족할 만한 그런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제 부족한 시간에 과제를 작성해야 했던 상황에서 이런 점수라도 진짜 좋은 평가를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과제가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 그 내용이 이제 공지사항에서 없어져서 뭐 과제 내용을 지금 찾을 수가 없게 했더라고요. 이미 뭐 다른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해놓기도 했는데 이 과제는 좀 없어서 과제를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이제 대략적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의해 기말시험 제출용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 뉴스, 그 지상파 뉴스와 종합편성 채널의 뉴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비교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나름의 이제 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뉴스를 분석하는 게 시간상으로는 그 한 편의 뉴스 혹은 비교하는 그 뉴스를 최소한 두 개를 비교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뉴스가 어떤 뉴스인지를 이렇게 항목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뉴스 방송으로만 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 문제인지 혹은 사회 문제인지 그 카테고리를 그 방송으로만 봤을 때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뭐 그것이 뭐 점수에 뭐 반영이 되진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 뉴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 뉴스를 다시 보아야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그 동영상을 보는 거죠. 뉴스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지시켜 놓고 보고 또 뭐 재생, 정지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그 뉴스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 뉴스가 이 홈페이지에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야만 이렇게 항목을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러한 방식으로 분류를 했다는 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상파 방송으로서 MBC 뉴스데스크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은 TV조선 뉴스9을 비교를 했습니다. 날짜가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사가 2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정치 기사가 3건, 사회 10건, 국제 2건, 경제 과학 카테고리에 있던 기사가 1건, 문화 연예는 없었고 스포츠가 4건이 있었습니다. 자, 보도 시간은 총 41분 11초가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사회 분야가 24분 22초, 정치 분야 6분 36초, 국제 분야 5분 5초, 경제 과학 분야 2분, 그리고 스포츠가 5분 8초,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보도 방식은 종합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합 뉴스라는 것은 그 교재, 방송에 의해 교재를 참고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앵커 스타일은 이제 보도 중심, 주로 이제 사실을 보도하는 앵커의 코멘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뉴스9, TV조선의 뉴스9인 경우에는 이제 기사 건수가 전체가 27건이었고, 정치가 8건, 경제 1건, 사회 13건, 국제 2건, 연예 문화 1건, 스포츠가 1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항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이 TV조선과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9의 홈페이지에서 이것을 이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놨는데 그 카테고리를 각각 따른 것입니다. 자, 보도 시간은 뉴스9은 51분 18초, 정치는 15분 38초, 경제는 1분 33초, 사회는 27분 36초, 국제는 3분 26초, 연예 문화는 1분 27초, 스포츠는 1분 38초입니다. 보도 방식은 종합뉴스, 그리고 뉴스쇼, 현장 추적, 포커스, 앵커의 시선. 앵커의 시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뉴스9 자체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저작권을 관리하는데 스포츠에 대한 보도가 있을 때는 유튜브인 경우에는 화면을 가리는 그런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스타일은 사실 보도 그리고 논평을 하고 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의견을 브리핑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와 TV조선 뉴스9 기사 배치를 비교해보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정치 분야로서 정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분야, 국제, 사회 이런 식으로 약간 혼합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TV조선인 경우에는 27건으로 기사의 건수가 더 많은데 그런 점에서도 이제 정치 분야에 대한 건수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분야가 한 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요. 마지막에 그 사회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이제 기자나 그 앵커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사 건수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TV 종합뉴스 MBC 뉴스데스크와 TV조선 뉴스9을 비교하기 위해 표 1을 작성했다. 뉴스 방송은 2020년 6월 5일 금요일에 유튜브로 시청했으며 동영상을 저장하여 반복 재생했다.
기사는 기사별로 각 방송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기사를 검색하고 분야를 확인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웹사이트에서 날짜별 검색이 가능하지만 뉴스데스크 항목으로 묶어 놓아서 기사 제목으로 다시 검색해야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다. TV조선 뉴스9은 웹사이트에서 날짜별 검색을 할 수 있고 뉴스 제목에 캡션을 달아 놓아서 어떤 분야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의 기사는 정치 분야 3건, 사회 분야 10건, 국제 분야 2건, 경제 분야 1건, 스포츠 4건으로 전체 20건의 기사가 다루어졌다. TV조선 뉴스9의 기사는 전체 27건으로 정치 분야 8건, 경제 분야 1건, 사회 분야 13건, 국제 분야 2건, 연예 분야 1건, 스포츠 1건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기사 건수는 TV조선 뉴스9의 기사가 MBC 뉴스데스크의 기사보다 많았다. 정치 분야 기사는 MBC 뉴스데스크는 3건, TV조선 뉴스9은 8건으로 2배 이상으로 TV조선 뉴스9의 기사가 많았다. 사회 분야 기사 역시 MBC 뉴스데스크는 10건, TV조선 뉴스9은 13건으로 TV조선 뉴스9의 기사가 많았다. 국제 분야 기사 건수는 MBC 뉴스데스크와 TV조선 뉴스9의 기사 모두 2건으로 같았다. 경제 분야 기사 건수는 MBC 뉴스데스크와 TV조선 뉴스9에서 각각 1건의 기사가 있었다. 그 밖에 MBC 뉴스데스크는 스포츠 기사를 4건 방송했고 TV조선 뉴스9은 연예 분야와 스포츠 분야에서 각각 1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각 항목은 각 방송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항목 순을 따랐다. 기사는 분야 검색을 통해 기사의 분야를 구분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각 방송사는 코로나19 비말 마스크 구매에 관련한 기사를 다루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6번째 기사로 사회면에서 마스크 기사를 다루었고 TV조선 뉴스9은 14번째 기사로 경제 분야에서 기사를 다루었다. 기사 분량 분석. 기사 분량은 뉴스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의 타임라인에 표시된 시간을 기록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 분량은 다른 영상을 제외하고 순수한 보도 뉴스가 41분 11초이다. 정치 분야 분량은 6분 36초, 사회 분야 분량은 24분 22초, 국제 분야 분량은 5분 5초, 경제 분야 분량은 2분이다. 스포츠 분야 기사는 총 5분 5초 동안 진행됐다. TV조선 뉴스9의 기사 보도 분량은 정치 분야 분량이 15분 38초, 경제 분야 분량이 1분 33초, 사회 분야 분량이 27분 36초, 국제 분야 분량이 3분 26초, 연예 분야 분량이 1분 27초, 스포츠 분야 분량이 1분 38초, 전체 기사 분량이 51분 18초이다. 기사 분량은 각 방송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MBC 뉴스데스크와 TV조선 뉴스9 모두 정치 분야 기사 분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치 분야 분량이 많은 것으로 뒤를 이은 것도 공통점이다. 기사 하나당 분량은 MBC 뉴스데스크가 평균 약 2분 정도이고 TV조선 뉴스9이 평균 약 1분 40초 정도이다. 총 방송 시간은 TV조선 뉴스9이 MBC 뉴스데스크보다 길지만 기사 한 개의 방송 시간은 MBC 뉴스데스크의 기사가 TV조선 뉴스9의 기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MBC 뉴스데스크와 TV조선 뉴스9의 기사 분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TV조선 뉴스9에서 정치 분야 기사를 MBC 뉴스데스크보다 더 많이 다루었기 때문이다. 정치 분야 기사에서 TV조선 뉴스9의 기사 건수가 MBC 뉴스데스크의 기사 건수보다 많은 만큼 TV조선 뉴스9의 기사 분량이 많아졌다. 3. 보도 방식 분석.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방식은 종합 뉴스 방식이다. 아나운서는 스트레이트 뉴스를 진행하면서 기자의 리포트가 주를 이룬다. MBC 뉴스데스크는 남녀 아나운서가 역할을 바꾸는 정도의 변화가 있고 그 밖에 다른 코너는 보이지 않는다. TV조선 뉴스9의 보도 방식은 종합 뉴스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메인 뉴스이기 때문에 보도 방식이 일반적인 종합 뉴스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TV조선 뉴스9의 보도 방식은 종합 뉴스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코너를 두고 있다. 다른 코너는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러 아나운서와 토론하며 기사를 보도하는 뉴스쇼와 같은 방식을 보여주고 현장 추적과 포커스라는 심층 취재물을 보도한다. 또 다른 종합편성 채널에서도 볼 수 있는 코너의 일종인 앵커의 시선으로 아나운서가 특별한 이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는 코너가 있다. TV조선 뉴스9는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고 영상물 저작권을 관리한다.
유튜브는 특히 저작권에 민감한데 TV조선 뉴스군은 IPTV나 케이블 TV에서와는 다르게 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로 영상을 가리고 음성만 보내는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는 스포츠 분야 기사로서 야구선수 강정호에 관한 기사였는데 MBC 뉴스데스크와 TV조선 뉴스구에서 모두 다루었다. 야구선수 강정호 뉴스는 유튜브에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여과 없이 방송되고 TV조선 뉴스구에서는 영상만 필터링되었다. 앵커의 스타일은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는 보도 원고를 읽고 전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앵커는 고민이나 토론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TV조선 뉴스구의 앵커는 사실 전달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안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함께한다. 앵커는 기자와 토론을 하기도 하고 앵커의 시선을 통해 주관적인 자기 의사를 방송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4. 기사의 중요도 분석. 기사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MBC 뉴스데스크와 TV조선 뉴스구의 기사 배치표를 표 2와 같이 작성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국회의원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회가 정치적으로 연결된 만큼 MBC 뉴스데스크와 TV조선 뉴스구는 모두 정치 분야 기사로 방송을 시작했다. 특히 국회의원 집단 간의 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뉴스가 다루어졌다.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는 사회 분야 기사로 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사를 다루었다. 또 성추행, 폭행 사건, 뇌물수수 등 여러 사회 분야에서 일어나는 종합적인 기사를 보여주었다. TV조선 뉴스구는 정치 분야 기사에서 현충일 초청 실수, 대북 전단 조치, 사법 농단 사건, 사드 논란에 관한 정부와 정부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와 TV조선 뉴스구는 정치 분야 기사를 가장 먼저 배치하여 중요성을 부각하고 이어 사회 분야 기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고 전달하는 시선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이 유튜브 정치평론에 대한 표현의 자유 허용. 이번 문제로 또 유튜브 정치평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중복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어요. 다른 과목들하고. 이게 뭐 꼭 누구의 그 수업이라고 해서 중복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미디어 언론 이런 측면에서 그 이슈화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과제 문제로 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가질 기본권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권리는 그동안 언론 매체의 전유물이었다. 최근 유튜브 매체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를 통하여 개인의 목소리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개인도 표현의 자유의 제한 대상이 되었다. 먼저 누군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부터 이야기한다. 즉,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므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해석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또 유튜브 정치평론을 단순한 개인 방송으로 볼 것인지 진정한 언론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유튜브 정치평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표현이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 유튜브 정치평론이 언론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유튜브 정치평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유튜브 정치평론을 언론으로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사실 왜곡이나 명예훼손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전달은 다른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역사적으로 매스미디어는 정권 친화적인 방송을 하는 만큼 개인 방송을 통한 공론화의 장을 통해 다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정치평론에 대한 나름의 이제 긍정적인 그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저가 뭐 100% 어느 한쪽에 100%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이제 정권을 옹호하거나 친화적인 방송과 또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방송도 형평성 있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고 문헌은 김영임, 김옥태, 방송회의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을 통해서 참고하고 작성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 또 과제물 작성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